네, 24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31번, 34번, 39번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수능 유형 추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부터 보자면, 뭐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논란 없습니다. 논란거리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주어진, 지문에서 우리가 내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 그 다음에 어휘문항, 빈칸문항, 어떤 식으로 유형이 변경돼서 나올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정도의 유형을 이제 우리가 손쉽게 빠르게 풀어낸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다뤄주는 24, 31, 34, 39번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문항들 빼고 나머지 좀 더 수월했던 유형들도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안내문이나 18, 19번과 같은 아예 쉬운 문항들은 이제 배제를 하되, 이제 여기서 다뤄지지 않는 빈칸 이제 순서 삽입 문제들도 다 이제 뭐 유형들 이제 다 이제 꼼꼼하게 보시고, 우리가 기말고사 문제로 나오면은 수능 유형에서는 이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좀 시간을 줄이는 문제다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나머지 문제들에서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24번 같은 경우에는 컬처 테인먼트라는 이것이 이제 표제어였죠. 그래서 컬처랑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진 부분이고, 이 컬처 테인먼트의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이것이 makes it, 자 여기서는 컬처 테인먼트를 받아주는 거죠. attractive to politicians and policymakers alike. 그래서 이 컬처테인먼트, 문화적인 부분을 엔터 산업으로 이제 함께 만들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어떤 이득들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이것들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다. A potential increase in inbound visitor numbers.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적인 엔터테인먼트가 흥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뭐 일본인, 중국인 등의 관광객이 더 많아지고, 또 coupled with their demand for related goods and services, 이제 그것과 함께 결합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굿즈 또는 상품들, 예를 들어서 영화나 아니면 숙박, 뭐 소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수요도 늘어날 거잖아. 이런 것들이 is an incentive for those within government and authorities. 여기서 those within government and authority는 방금 나왔던 politicians and policymaker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 관광객이나 이제 어떤 소비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정책 입안자들 또는 정치인들이 이것을 훨씬 더 좋아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일하겠어? To work with culture groups, 이제 그 문화와 관련한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In order to develop celebrations and commemorations into larger and more high-profile event. high-profile 하면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알려져 있는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도 이걸 발굴해가지고 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이벤트로 이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제 협력을 할 그런 유인이 많아지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대천이 아닌가? 그 머드 축제라는 게 있어요. 머드 축제. 그치, 머드 축제.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정치인들이 뭐 더 투자를 해주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몰려서 같이 즐기고 더 많은 관광객들과 그 지역의 소비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컬처 테인먼트의 요소를 갖게 된 거지. 그러나 하베버 이런 연결사 나오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 되게 중요하지. Such commercialization risks culturetainment becoming homogeneous and losing its original message. 이제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어떤 사건들,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상업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그 각각의 어떤 문화적인 요인들이 좀 더 동질화되고 그리고 그것의 원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의 요소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That could lead to delusion of audiences. 그것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delusion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딜루션 희석이라는 거잖아요. 희석이라는 건 뭐야? 이제 그 농도가 얕아지는 거죠. 농도가 옅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머드 축제 말고 뭐 영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옛날에는 이제 영화제 같은 거를 하면은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영화 찐 팬들이 많이 찾았던 어떤 그런 축제들이 있었어. 근데 이거를 아예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요소와 합쳐서 컬처테인먼트로 개발하니까 어떻게 돼? 영화 찐팬들뿐만 아니라 그냥 뭐 휴가 가고 싶은 사람들, 외국에서 한국에 이제 잠깐 놀러 왔다가 뭔가 새로운 어떤 즐길거리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런 영화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화 찐팬들뿐만 아니라 영화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오디언스에 합해지니까 이제 딜루전 오브 오디언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이벤트에 이제 원래 이미지나 원래 의미가 좀 더 희석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그와 같이 이제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오디언스의 이제 사람들의 이제 퀄리티도 좀 더 희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is could also lead to smaller non-commercial independent events being set up. 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컬처테인먼트가 이제 상업화되는 것은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냐면 별로 상업화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독자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들까지도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That would only serve to divide audiences further. 그러니까 좀 더 고유한 어떤 명맥 있는 그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별로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더 작은 규모의 비상업적인 이벤트들까지도 이렇게 오디언스를 좀 더 세분화시키고 이제 나눠버리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딜루전 오브 이벤 오디언스랑 같은 맥락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언스들이 점점 파편화되고 쪼개지고 이제 찐팬들, 뭐 영화의 찐팬들뿐만 아니라 이제 팬이 아닌 사람들까지 다 참여하는 등 이런 식으로 This is something that planners and stakeholders will need to balance.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사건을 그 이벤트를 이제 주관한 사람들, 계획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의 어떤 고유의 의미도 같이 가져가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합쳐서 경제적인 이익도 같이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changing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landscapes.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이벤트에 엔터테인먼트를 합해서 그런 문화적 어떤 이벤트로서 만들어 버린다면 어떤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미들이 바뀌게 되겠지. 결국에 이것이 will lead to emergence of new culture. 새로운 문화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and with them 그리고 그 새로운 문화와 함께 new culturetainment experiences.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컬처테인먼트의 경험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좋은 의미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Overall, this is a healthy growth sector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문화적인 의미가 더해진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새로 생겨났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건강하지만 but one that by its very nature 그러한 성격 때문에 is delicate in the face of exploitation. 이제 exploitation 하면 우리가 착취라고 알고 있잖아요. 착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delicate. 여기서 delicate은 섬세한 이런 뜻도 있지만 susceptible. 취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exploitation,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경제적인 측면, 어떤 상업적인 측면이 너무 강화될 경우, 그것만 너무 강조될 경우에는 이제 문화적 의미가 쇠퇴하고 이제 그 관객의 질도 좀 안 좋아지는, 관객의 질이 희석이 되는 그런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돈이냐 아니면 그 문화재의 문화적인 이벤트의 본래 의미, 여기서는 소울이 미닝, 메시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이제 주제도 알 수가 있겠지. 컬처테인먼트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득과 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1번을 볼 건데 31번이 여러분 이거 답은 굉장히 쉬웠잖아요. 근데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야. 왜냐면 여기에 퓨처라는 표현이 나거든. 퓨처? 선물 시장이라는 그 개념을 들어보신 친구가 있는 친구도 있고 없을 친구도 있는데 그 경제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선물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퓨처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이게 아니라 경제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조금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31번도 오늘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The early grain trade farms were active in both surplus producing and food deficit regions. 그래서 초기 곡물을 거래하는 회사들은 이제 곡물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과 곡물이 부족한 지역 모두에서 활동을 했다. And these farms made it their business. 그리고 이러한 곡물 거래 회사들은요, 어떤 사업을 했냐면 to know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oth. 그래서 in both는 그렇게 곡물 생산이 충분히 나는 잉여 생산물이 이제 있는 지역과 그리고 곡물 생산이 부족한 지역에 있어서 그 곡물의 어떤 공급과 수요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 그거 자체로 이제 사업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옥수수가 많이 나는 곳이 있고 옥수수가 이제 부족한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가 옥수수가 많고 어디가 옥수수가 적으면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많은 곳에서 사서 적은 곳에서 팔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해왔다. Because this information was the key to their profitability.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되겠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 완전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항해 시대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이 많이 나고 어디가 무엇이 뭐 흉년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를 거 아니야. 근데 회사들은 이제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을 내는 거죠. These firms worked in relative secrecy.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은 비밀로 약간 비밀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frequently built on family ties, trust, and loyalty.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만 알거나 아니면 이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알거나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러한 이제 고급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의 귀로 넘어가면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도 많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여기서의 disinformation은 어디서 어떤 작물이 surplus, 잉여 생산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어디서 deficit, 부족하게 생산이 되는지를 아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In addition, these farms were able to benefit from the rise of commodity exchanges and commodities future markets.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표현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 이러한 그 거래하는 회사들은 상품 교환과 상품 선물 마켓의 등장을 통해서 또 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퓨처 마켓은 여러분 선물 시장이에요. 선물 시장. 선물 시장이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근데 2026년 옥수수를 미리 사는 거야. 미리. 근데
내년에 옥수수가 풍년일지 흉작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옥수수 파는 사람들이랑 이제 적절한 가격을 니고시에이션을 해가지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올해는 뭐 옥수수 10,000원에 샀다.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쳐줄 테니까 뭐 11,000원, 11,000원에 우리가 사겠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걸 우리가 선물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복불복인데 내년에 뭐 홍수 피해가 나가지고 옥수수가 겁나 흉작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2026년 당시가 됐을 때 이제 옥수수가 뭐 2만 원이 될 수도 있어. 아니면은 옥수수가 겁나 풍년이어가지고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막 5,000원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2025년 이때 11,000원에 계약을 했으면 2026년 그때 가가지고 11,0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commodity future market이야. 자, 그게 왜 나왔는지 주제 나오는데 agriculture markets are naturally unstable. 여기가 중요한 거야. 농경 시장은요, 농상품에 대한 시장은요, 불안정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due to changes in harvest size that result from variable weather patterns and other factors. 이제 뭐 비가 엄청 많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뭐 가뭄이 들 수도 있고 이러한 날씨 같은 요소들 아니면 날씨 이외의 다른 요소들 때문에 그 해에 풍년일지 아니면 흉작일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unstable 하단 말이야. 그래서 퓨처 마켓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locking in prices. 자, locking in price는 이제 그 가격을 딱 고정해 놓는다는 거야.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025년에 내년 2026년의 상품을 가격을 미리 고정해 놓는 거. 그거를 locking in prices라고 하는 거예요. By buying and selling grain for future delivery, 이제 미래의 상품에 대해서 미리 가격을 고정해 놓는 것은 helped these farms to minimize such risks. 이제 그 작물이 이러한 언스테이블한 측면 때문에 흉작일지 뭐 아니면 풍년일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뭐 만약에 2026년 가가지고 5,000원이었으면 우리한테 땡큐일 수도 있지만 만약 2만 원, 3만 원이야. 그러면은 우리 회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죠. It made sense for grain trading companies to manage their risks within single firm. 자, 요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곡물을 트레이드하는 회사들한테 있어서는 이제 한 개의 회사로서 이제 그 리스크를 이제 위험을 매니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다. That was operating in more than one country. 한 개의 회사인데 여러 개의 나라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Rather than operating as independent national companies trading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는 한 개의 회사. 여러 나라의 각자 회사. 각국의 각자 회사. 뭐가 더 낫냐? 이게 더 낫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이제 내가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그 작물이 풍년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 작물이 흉년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여러 나라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의 회사라면 그런 풍년이 든 그 지역과 이제 흉년이 든 그 지역의 어떤 수요와 공급을 내가 조절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한 나라에서 하나의 회사들이 이제 각각 뭐 예를 들면 브라질이면 브라질 회사, 한국이면 한국 회사, 미국이면 미국 회사 이렇게 따로 논다? 그러면은 만약에 브라질에서 흉년이었어. 그러면은 그때는 리스크가 이제 흉년의 리스크를 우리가 한 회사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는 한 개의 회사가 훨씬 더 이제 합리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Their access to information in multiple markets enabled them to easily cover the risks associated with agriculture, commodity trade. 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시장에서, 여러 나라의 여러 시장에서 어떤 게 더 풍년이고 어떤 게 더 이제 뭐 흉년이고, 그래서 어디가 더 공급이 많고 어디가 더 이제 공급이 적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이제 마켓에 그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31번에 초반에 profitability를 고르는 것은 굉장히 쉬웠으나 그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이 future market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future market이 필요했는지, unstable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여러 나라에서 한 개 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각자의 회사가 운영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었는지, 요거 이해를 좀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33번은 이제 내용은 다 쉬웠어요. 결국에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우리가 빌딩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수요자, 그러니까 또는 사용자의 의견을 그 빌딩 디자인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 요 내용이었잖아요. 자, 근데 답은 몇 번이었어? Have established trust with it.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요? 이거지. 4번이죠, 4번. So people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 new building or addition. 여기서 people는 누구야? 그 사용자 또는 의뢰인을 얘기하는 거지. 의뢰인은 또는 사용자는 더욱더 만족할 것이다. 언제 만족해요? If they have been consulted in the designing process. 그 건물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이제 물어질 때, 우리가 consult 하면은 누구의 의견을 묻다라는 뜻이잖아요. consult.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물어봐 준다면 당연히 이제 만족도가 높아진다. 요게 답인데 5번이 헷갈린 친구들은 뭐야? each other 때문에 이 5번이 안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People will be more satisfied if they share their perspectives on the building with each other. each other는 사용자끼리잖아, 사용자끼리. 또는 의뢰인끼리. 의뢰인끼리 얘기 백날 나눠서 뭐예요? 디자이너랑 같이 얘기해야지. 그 부분은 이제 4번으로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있고. 넘어가서 34번. 얘도 여러분 빈칸 문제 풀 때는 이거 답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답과 관련해가지고 질문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빈칸 문제 풀 때는 그 글에 주제를 만지지 알아야 됩니다. 주제가 빈칸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주제를 모르면 빈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빈칸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주제가 맨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칸트는 찬성한 사람이었어. 법을 뭐로써?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security, peace, but also of freedom. 여기서 not only, but also 나오면 뒤에 있는 애가 중요하잖아. 법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법을 굉장히 이제 수호하는 사람이었다. He believed that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 more rational forms. 이제 인간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인 형태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데,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이러한 법적인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진화한다는 거예요. Because only such frameworks enabled people to live in harmony. 왜냐하면 이런 법적 체계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his belief in inevitable process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이제 이 칸트가 칸트가 인간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사람은 아니었어요.
On the contrary, it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그러니까 홉스 알죠, 여러분? 만인에 대한 투쟁이잖아.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이제 사람들의 어떤 공격적이고 이제 갈등에 취약한 그러한 성향이 makes it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적인 체계를 갖추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뭐 이렇게 착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굉장히 이제 갈등 같은 것들을 잘 휘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칸트도.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우리가 그냥 법 없이 사람들의 어떤 자비로움 아니면 사람들의 선의를 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Ideally,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법이라는 건 어때야 돼요? 정치적인 어떤 원칙의 구현이어야 되는데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원칙의 어떤 구현이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뒷문장이 중요하지. If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예를 들어서 법이란 게 사람들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해? 그들이 이성적이라면 어차피 안 할 것들을 금지한다면, 예를 들면 이성적인 사람들은 살인 안 하잖아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잖아.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제한을 해. 법으로 제한. 그러면 then the law cannot be blank.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져야 돼? 첫 번째 줄. 칸트는 법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한하는 건데 이거는 자유가 보장되는 거여야 돼. 자유가 보장되는 거. 다시 말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답이 3번이죠. Law cannot be 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만약에 사람들이 어차피 안 할 것을 제한하는 거라면 결국엔 그 법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번 헷갈리는 친구들 있었는데 이 reasonably 때문에 틀린 겁니다. 만약에 이게 1번이 빈칸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Then the law cannot be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만약에 사람들이 어차피 안 할 것을 제한하는 거라면 법은 이해될 수 없다. 합리적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합리적이라고 이해될 수 없다잖아. 얘는 부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법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3번이죠. 자, 그리고 넘어서 39번 37번 했었죠. 39번을 보면 37번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울 부분은 없어요. 그냥 이제 철학의 특성. 그래서 철학이 어떤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학문적인 어떤 연구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죠. 이것도 빨리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Philosophy allows us to ask much broader questions than many other scientific disciplines. 이제 우리 철학이라는 거는 좀 더 넓은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되게 좁은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It is capable of looking at the bigger picture and providing important insights into relationships. 그래서 우린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관계를 볼 수 있어. Between different areas of knowledge. 여러 서로 다른 분야 사이의 관계. 여기서의 knowledge는 이제 디스플린을 얘기하는 거죠. 디스플린은 학문이라는 뜻이 학문. 심리학, 뭐 철학,
뭐 물리학, 그다음 지구과학 이런 거 다 디시플린이에요. Philosophy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interdisciplinary efforts of cognitive science. 자, 지금 여러 학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해안을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간학문적인 이제 연구인데 어디? 인지과학에 있어서 이제 특히나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Where it helps to bridge gaps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 and pioneer new ways for research. 그래서 여러 다른 분야 간의 어떤 이제 차이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연구 방법을 제안해 주는 거야. 우리가 인지과학이라고 하면 인지과학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관련 학문들이 있지. 뭐 심리학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야? 뭐 뇌생물학, 뇌과학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생리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 사이에 어떤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철학이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지. Unlike scientific methods, philosophizing is a non-empirical approach.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는 거는 경험적인 어프로치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비경험적인 실험 같은 걸 하는 어프로치가 아니죠. 그래서 that attempts to validate concepts through logical thinking and argumentation.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 어떤 논리적인 사고 실험 또는 논증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A는 B 상황에서 C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Philosophers tend to ask questions rather than provide definitive answers. 그래서 철학자들은 질문을 하지 정확한 답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And their contribution often consists of challenging established assumptions. 그리고 이미 정립되어 있는 가정에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게 맞니? 너네가 A를 가정해가지고 B를 도출을 했는데 A가 맞는 거니? A 틀린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또 proposing new research approaches. 또한 새로운 연구적인 접근법을 제안할 수도 있죠. However, fo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nature of consciousness, 하지만 철학이 인지과학에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 더 인지라는 것을 더욱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close collaboration between philosophy and neuroscience is required. 우리가 철학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뇌과학도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여기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this means로 연결이 되는 거죠. While philosophy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oretical concepts, 어떤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나 broader ethical questions,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철학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it needs to be supplemented, 이제 보충되어야 합니다. by empirical findings and experiment. 뇌과학이 어떤 거예요? 얘는 실험적인 어떤 엠피리칼한 그러한 학문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실험도 해주고 경험적인 어떤 결과도 같이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To reach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좀 더 종합적인 이해. 뭐에 대한?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뭐야?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이 인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것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고 뉴로사이언스와 같이 경험적인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39번. 39번이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설명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좀 더 이해가 다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게임을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뭔가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deo game has its own model of reality. 이제 비디오 게임 혹시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아시나요? 배틀그라운드? 아니면은 뭐 선생님 아는 게임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게임 이렇게 우리가 접속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축된 세상이 있잖아. 그치? 그 게임의 현실은 internal to itself. 그 자체 내재적인 것이고 and separate from 분리되어 있대요. 뭐랑?
players' external reality. 그것을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현실 세계. And the players' bodily space. 그리고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체 공간. 그리고 the avatar's bodily space. 아바타의 신체 공간과도 분리되어 있다.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 게임의 리얼리티면 아바타의 스페이스랑 분리 안 된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게임의 리얼리티가 좀 더 큰 차원이고, 아바타의 바딜리 스페이스는 우리가 조작하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아무튼 separate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The avatar's bodily space. 아바타의 신체 공간은요. The potential actions of avatar in the game world. 이제 아바타가 움직이는 공간이야. Is the only way in which the reality of external reality of the game world can be perceived. 그러니까 아바타를 움직이잖아. 그러면 아바타를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게임 현실의 여기 external reality of external reality, 이 reality of reality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게임의 외부적인 현실, 여기서 external reality는 그 게임의 현실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 안에 구현되어 있는 그런 그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안에서 구현된 이제 게임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인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 인간은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는요, 게임의 현실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냐? 그 아바타의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아바타의 어떤 신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게임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게임의 현실 세계가 엄청 클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 가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뭐 볼 수가 있겠지. 뭐 여기 뭐 건물이 있으면 게임 밖에 건물도 나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자동차도 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게임의 현실 세계를 우리가 이 아바타를 조작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As in the real world, 현실 세계에서처럼 perception requires actions. 우리는 인식은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봐야 되잖아. 내가 뭐 손으로 만져보고 아니면 뛰어보고 아니면 달려보고 하면서 우리 바깥에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가 있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게임 속에서도 인식은 결국에 액션이 필요해. 자,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지만 차이점 뭐야? The action in the game, 게임에서의 액션은 can only be explored through the virtual bodily space of avatar. 내가 플레이어가 아무리 뭐 달려봤자 아니면은 뛰어봤자 아니면은 만져봤자 우리가 게임 속 리얼리티를 인식할 수 없지. 우리는 아바타의 행동, 그래서 아바타의 어떤 이제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게임 리얼리티의 퍼셉션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3번에 와야겠지. 앞에는 에지가 나왔으니까 공통점. 3번에서 difference가 나와서 차이점. 그래서 players extend their perceptual field into the game. 자, 그리고 우리 플레이어는요, 우리 인식의 장을 게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야. 뭐를 통해서? 아바타의 bodily space를 통해서. encompassing the available actions of avatar. 그래서 아바타의 행동을 포함해서 그 게임의 게임 속으로 인식의 장을 확장시키는 거야. 다시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perception을 하려면
행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리얼리티를 인식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게임 속 리얼리티를 위해서는 퍼셉션은 어떤 걸 통해? 아바타의 액션을 통해서 게임 리얼리티가 우리의 인식이 되는 거지. 우리의 인식으로 확장되는 거지. The feedback loop of perception and action. 자, 우리가 액션을 통해서 인식해서 또다시 액션을 하고, 내가 이게 앞으로 가니까 뭐 게임이 건물 밖에 나가니까 뭐 건물 밖에서 무슨 차가 있어. 건물 밖에 내가 아바타를 움직이니까 건물 밖에서 차가 있어. 그러니까 차를 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하면 또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이 that enables you to navigate the world around you. 제 여러분의 그런 게임 속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여기서의 the world는 게임 월드 is now one step removed.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현장 강의에서 뭐 삭제됐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 선생님이 그때 설명했는 거예요. 더 멀어진, 더 간접적인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돼요. 자, 왜? 자, 우리가 현실 세계를 인식할 때는 내가 만지면 뭐 우리의 책상이 만져지고 우리의 뭐 연필이 만져지고 내가 그냥 인간이 만지면 바로 인식이 되잖아. 리얼리티가. 근데 게임 속 세상은 뭐야? 내가 컨트롤 키 같은 걸로 조작해. 뭐 방향키를 조작하면 아바타가 또 한 번 다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임의 현실이 인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제 플레이어의 액션이 아바타의 액션으로 한 번 더 매개가 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단계 더 멀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맞더라고요. Instead of perceiving primarily through the interaction of your own body with the external world. 그러니까 너의 신체를, 너의 외부 세계를 내부 세계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you are perceiving the game world through interaction of the avatar. 플레이어가 아바타랑 인터랙션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게임 리얼리티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The entire perceptual system has now been extended to the game world.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우리 플레이어의 external world를 넘어서 게임의 external world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라 40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그 예술 활동이 있는데, 예술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퍼포밍 아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주얼 아트랑 구분을 해서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비주얼 아트는 그냥 딱 정적인 아트잖아. 근데 퍼포밍 아트는 어떤 게 있어? 뭐 연극이 있고 발레가 있고 서커스가 있고 요런 아트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요런 아트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In industrialized and computerized cultures, 좀 더 산업화된 사회에서 economically unstable, 경제적으로 약간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그것의 어떤 제도나 기관이 sustained and increasingly depend on public and corporate funding. 그 자체의 어떤 자금이 아니라 공공의 자금 또는 회사의 자금에 이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재단, 뭐 한국문화재단, 아니면 뭐 삼성발레단이면 뭐예요? 삼성. 이런 회사들의 자금에 의해서 이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경제적으로 약간 불안정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야? however, 요 뒤에가 중요하죠. They retain their power of fascination for audiences.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약간 의존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퍼포밍 아트는 그 오디언스,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아니라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 발레를 보러 오는 사람들,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서커스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이제 매료를 시키는 그러한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어서 답이 in a situation of financial challenges,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자금적으로는 이제 unstable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the performing arts secure audiences who value those experiences. 이제 그런 팬들, 뭐 발레 팬, 서커스 팬, 연극 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매료하는 매력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41번에서 42번 요 지문은 이제 뭐 내용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세요. History of dress. 우리가 의복에 대한 어떤 역사를 연구할 때 있어서 의복은 뭐가 중요해? 뭐 거기에 있는 이제 의복이 어떤 식으로 입혀졌었는지, 사람들이 어떤 의복을 입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 의복의 특징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Therefore, to give study the dress equal significance to other areas, it was inevitable that these other areas,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이나 그림이나 아니면 drawing, 조각, 이런 것들, 이런 분야들이 would provide much more source material. 이제 의복의 역사에 대한 힌트를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 뭐 17세기 페인팅에서, 17세기 회화에서 그 시대의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의복을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야? Garments should be seen in movement. 우리가 옷은요,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만 보면 안 돼. 옷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잘 사람들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디자인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정적으로 딱 회화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모습만 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10번이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This is one of many difficulties when curating collection of costume, and also why some modern writers find costume collections physically and intellectually lifeless. 콜렉션이면은 우리가 의복 같은 것들을 이제 전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네킹에다가 그냥 입혀놓는 거잖아. 그래서 뭐 마네킹에 입혀놓으면 얘네가 무브먼트를 당연히 안 하겠지. 그러니까 라이플리스라고 비판을 받는 거야. 왜냐? 옷은 움직일 때, 사람이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보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 Withou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 in all of its forms, from drawing to sculpture,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의 그런 의복에 대한 정보 없이는 it is likely that displays of historic dress would be awkward imitation of intention of their original makers and owners.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복을 원래 만들었던 사람들이나 소유했던 사람들의 이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런 의복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기능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50분, 49분인데요. 제 선생님이 이제 빠르게 설명하느라 한 문장 한 문장까지 다 해석하진 않았지만 그 각 지문에서 조금 중요했던 내용, 어려웠던 내용, 헷갈렸던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혹시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선생님한테 뭐 겐톡으로 이제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선생님이 지금 다룬 지문들 말고도 나머지 좀 더 쉬웠던 지문들도 꼼꼼히 공부하면서 선생님 그 자료에 이제 문장별 정리랑 지문 요약 있죠. 그거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자기가 혹시라도 이제 오역했는지 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잘못 이해한 부분은 없는지 요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